안녕하세요, 석입니다. 오늘은 포켓2 세팅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세팅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소중하듯이 보시는 분들도 시간이 분명히 중요할 거예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영상을 보는 건데 내가 다 아는 내용이잖아 라고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미리 언지를 드리면 저조도 촬영 때 어떻게 해야지 괜찮은지, 거기에 대한 세팅과 그리고 플리커 현상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카메라를 다룰 줄 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다 아는 세팅이에요.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모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실은 블로그 쪽으로 해서 누가 문의를 주셔서 제가 모르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보시죠. 자, 영상을 좀 짧게 봤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똑같은 환경에서 찍은 거거든요. 일부러 최대한 좀 어둡고 사람 없는 시간대를 골랐어요. 새벽 2시 정도로 골라서 또 그런 곳을 걸어간 걸 촬영한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괜찮아 보이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하기를 찍었던 촬영자가 체감했던 환경이나 그런 풍경이 제일 자연스럽게 반영된 게 잘 찍힌 영상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임의적으로 뭐 컬러를 입히거나 필터 같은 걸 입히면서 조금 이렇게 후보정해서 원하는 느낌을 좀 살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일단 제일 자연스러운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포켓2가 잘 만들어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저조도에서 제가 꽤 많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게 좀 밝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좀 많이 밝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전작인 오즈모 포켓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성능이나 기능들이 좀 더 좋아지긴 했어도 야간에 찍은 거가 조금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거하고 다르게 밝아요. 밝고 지금 보셨던 영상도 제가 볼 때는 하나는 오토 모드로, 하나는 제가 수동 모드로 이렇게 찍은 건데 수동이 더 실제 눈으로 보는 거하고 비슷했어요. 이 차이는 사실 보는 사람이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 말도 맞는데 억지로 밝게 하는 것도 어떤 범위가 있는 건데, 이걸 벗어나 버리면 노이즈부터 시작해서 영상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밤에 찍으면 노이즈를 아예 없앨 수는 없거든요, 현재의 기술로는. 그런데 최대한 그래도 좋은 쪽으로 선택하려면 이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간 촬영할 때, 어두운 곳에 촬영을 할 때 어떤 세팅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을 보시면 일부러 제가 태블릿 PC에다가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여기 설정을 보시면 이렇게 오토 모드와 M 모드가 있죠. 예. 여기서 오토 모드는 평소에 쓰시면 되고, M 모드가 이제 수동이에요. 셔터 스피드를 건드려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0분의 1로 놓거든요. 이거는 자신이 선택한 프레임하고 관련이 있어요. 보통 FHD 30프레임으로 찍는다면 여기 곱하기 1을 하면 됩니다. 1을 하면은 60이 되죠. 그리고 만약에 나는 4K 60프레임으로 찍어 하면은 셔터 스피드는 120에 1 이렇게 맞춰놔야 돼요. 만약에 내가 24, 25의 프레임으로 이렇게 선택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제일 가까운 50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ISO는 맥스 값을 1600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아요. 1600 정도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3200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앱에서 이렇게 설정하는 거를 포켓2에서는 프로 모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액정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보면은 이렇게 세팅이 있잖아요. 그걸 옆으로 이제 넘기다 보면은 이렇게 프로 모드가 있어요. 이게 거기서는 끄고 켜는 걸 할 수 있는데, 이걸 켜놓고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에 프로 모드의 버튼을 누르면 안에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간략하게 다시 보충 설명을 좀 하자면, 꼭 야간이 아니더라도 실내, 좀 어두운 실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건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하나는 이제 ISO, 이거를 갖다가 맥스 값을 저는 1600 정도 잡는 게 제일 적정하다라고 보거든요.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 사진이라는 거는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를 볼 때 광량이라든지 아니면 조건에 따라서 세팅 값도 조금씩 달리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많이 찍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너무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풍경이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약간의 건드림이 좀 필요하죠. 세팅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1600 정도가 좀 적정하다. ISO를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3200 정도까지 올려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반대로 그 밑으로 800으로 낮춰도 뭐 사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황에 맞추되 기본은 한 1600으로 잡아라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맥스를.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한 것처럼 자신이 사용하는 프레임 수에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조도 때 나는 1080에 60프레임을 찍어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셔터 스피드를 120분의 1초로 해야 돼요. 곱하기 2를 해서. 뭐 나는 30프레임으로 찍어. 실제로 저도 30프레임으로 찍는데 그럴 때 이제 60프레임으로 합니다. 하지만 전제를 두는 것은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저조도 때 뭐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하면 100분의 1초까지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치를 60분의 1초로 잡아라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플리커 현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플리커 현상이 어떤 거냐면은 가끔가다 실내에서 영상을 찍어서 나중에 확인을 해보면 잘 몰랐는데 확인을 해보면 가로로 스트라이프가 생겨요. 희미하게. 그래서 눈에 많이 거슬리는 영상이 남을 때가 있어요.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 뒤에 브라인드가 가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패턴이. 이런 패턴들이 이제 영상이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희미하게. 물론 제 형상이 아예 가려지는 건 아니지만 희미하게 보여요. 실제로 제가 포켓2에 관한 영상들을 이제 유튜버가 올린 영상들을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니까 실내나 특정한 어떤 조명 밑에서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찍힌 게 보였어요. 보였는데 제가 처음에 이걸 구매를 하니까 세팅이 한국에 맞춰져 있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실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당연히 조명이 있는데 이게 사람 눈으로는 인지를 못하지만 깜빡깜빡깜빡깜빡 하고 있거든요. 이게 프레임, 그러니까 속도에 따라서 이제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인데 인간의 눈으로는 이걸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세팅이나 뭐 헤르츠가 어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데 처음에 제가 구매를 했을 때 보니까 헤르츠가 50이더라고요. 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국은 60Hz입니다. 60Hz고 거의 동양권은 거의 다 60Hz를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50Hz로 쓰는 데가 있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에도 보입니다. 여기 깜빡임 방지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고프로에서는 아마 안티 플리커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제가 처음에 구매했을 때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50Hz로 되어 있었거든요. 요게 자동도 있고 60Hz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자동을 못 믿어요. 못 믿어서 60Hz 고정으로 쓰거든요. 어차피 국내는 60Hz니까 60으로 고정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근데 만약에 뭐 유럽권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바꿔야 되겠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뭘 어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60Hz로 고정을 해놓거든요.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특정한 어떤 불빛들이 깜빡깜빡 한다든지 아니면 가로줄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들을 없앨 수 있어요. 방지할 수 있어요. 뭐 이거는 사실 한 번만 60으로 고정을 해놓으면 다시 또 손이 가고 어쩌고 하는 건 아니니까 미리 해두시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은 뭐 그렇게 외울 건 별로 없어요. 여기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는 그런 조건들이 있을 때 더 디테일한 세팅들이 좀 필요한데 사실은 이런 카메라 짐벌들은 뭐 짐벌이라는 개념을 빼고 카메라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디테일하게 성능을 이렇게 저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니죠. 태생 자체가 못해도 뭐 미러리스급 똑딱이나 미러리스 또는 DSLR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세팅을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만 외워두시면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초보자를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카메라, 저도 카메라를 좀 오래 다뤘는데 다룰 줄 아는 분들은 사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이거 다 아는 내용이라서 제가 미리 불필요하게 제 영상 봐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불필요하게 시간을 소비할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고요. 초보자인 분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